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은 더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을 꼽아왔는데요. 보시면 이 반도체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와 2위를 반도체주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 투톱 모두 다 1%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2차전지주들이 대거로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선 반도체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던 삼성전자가 전일 시장에서는 5거래일 만에 1%대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71,4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SK하이닉스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만큼 전일 시장에서는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며 1.54% 하락한 108,6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렇게 주가 자체는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끊이질 않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수급 특징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반도체주들의 주가 양상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차 전지주들 살펴보시죠. 코스모 신소재,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수화학까지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3.12% 올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3.28% 오르며 59만 9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수화학이 29.88%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26,95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2차 전지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수화학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짚어드렸는데요. 특히나 셋업체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화요일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큰 탄력을 받았다면 전일 수요일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주인공 종목이었습니다. 3%대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코스닥 시장으로 잠시 미뤄두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수화학의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수화학이 29.88% 상한가를 기록하며 26,9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이수화학의 인적 분할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수화학은 원래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수화학은 앞으로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게 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정밀화학과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두 종목 전일 시장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이수화학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로 장을 마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인데요.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1위부터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2차 전지 소재주들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는 약간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없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거래 대금이 다시 몰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특히 그동안 잠잠했던 2차 전지주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특징주로 넘어가서 자세한 이슈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LNF가 3.45% 오른 27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4.18% 오르며 24만 9천 원을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가 3.11% 오른 56만 3천 원을 기록하며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앞서서 이수화학의 인적 분할 이슈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수화학의 인적 분할 이슈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전고체 배터리주들뿐만 아니라 소재주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제히 들어왔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짚어드렸는데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2차 전지 소재로 들어온 데에는 비단 이러한 이수화학 이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4%대 강세로 장을 마쳤고 약 2달 만에 $200 선을 복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2차 전지들 쪽으로 관심이 몰린 건데요. 또 여기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 CEO가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다는 소식까지 기대 심리를 높였습니다. 시장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개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과 머스크가 중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이어진 건데요. 따라서 LNF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펄어비스 마지막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기대감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붉은 사막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발행이 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게임과 엔터주들 많이 올랐다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게임주들 사이에서도 이 신작 모멘텀 그리고 신작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엇갈리는 주가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펄어비스가 6%대 상승세를 나타내며 6.28% 오른 49,9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는데 유진투자증권은 펄어비스에 대해서 2분기부터는 국내 PC 검은 사막, 3분기에는 글로벌 PC 검은 사막에서의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3분기에는 이 글로벌 PC 검은 사막에 이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붉은 사막이 하반기에는 개발이 완료가 되고 또 내년 상반기 출시가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이라고 판단을 하며 신작 출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펄어비스가 게임주들 사이에서는 강한 탄력을 받아나가며 5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또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장에서 주목하고 계신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거래 가까이 계속해서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감산이라는 시도를 하면서 주요 수급 주체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에도 그 주요 수급 주체 매수세가 꾸준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전일 같은 경우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차익 실현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세가 연속해서 이어질지 여부가 지수의 방향성도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향후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가면서 이런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먼저 수급 특징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탑5 리스트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디스플레이텍, 유라테크, 휴맥스 홀딩스, 조일 알미늄, 아모센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조일 알미늄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무선 충전기 관련주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조일 알미늄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 특별한 호재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장에서 조일 알미늄뿐만 아니라 사마 알미늄까지 알미늄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지금 상승 이후에는 최근에 보도가 됐었던 인도네시아의
일부 광물 수출 금지 조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6월부로 보크사이트 그리고 구리, 정광 등 일부 광물을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광물들에 대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라는 시장의 판단하에 어제 본장에서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4.89% 추가로 상승하면서 2,89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로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무선 충전기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디스플레이텍과 유라테크는 지금 각각 9.96%, 9.92%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해줬고요. 휴맥스홀딩스는 6.88%, 아모센스는 4.22%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는 오후 2시경에 발표된 보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를 위한 충전기를 설치를 할 때마다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7월부터 단 한 번만 인증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된다라는 보도가 됐었는데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무선 충전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산업이 지금 활발히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인프라가 갖춰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규제에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보도에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된 종목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탑5 리스트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문전자, 동양 EMP, 휴맥스, 모베이스 전자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본장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HFR, 네이처셀, 셀바스 헬스케어, 소룩스, JC현 시스템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하락률 거래에서는 3% 넘는 하락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순위 정도로만 체크해 보시면 될 텐데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어제 본장에서 상승하면서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장 마감 직전에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식회사 이소이비와 호주 이볼트사에 215억 원 규모의 체성분 분석기 EV360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6%에 달하는 만큼 엄청난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1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2.62%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영향을 끼칠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디스플레이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전일 그 일부 언론 보도 이후에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동사가 지분 투자한 그 전기 충전 관련된 그 사업부가 부각을 받으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갔던 전일의 모습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한충전의 지분을 17.44% 정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충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서비스 중인 전국의 그 초급소 충전소와 충전소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그 정부가 전기차 무선 충전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 법안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사의 직접적인 어떤 연결 회사는 아니지만 보유하고 있는 그 한충전의 지분에 대한 가치가 부각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에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타날 때마다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디스플레이 킷 이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하반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6월에 한 달 동안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도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다소 아쉬웠다면 6월의 첫 거래에는 조금 더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